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거이자 네이버 인플루언서 빅레더머신입니다. 오늘은 WWE 토요일 밤 메인 이벤트 세스 롤린스, 로만 레인즈, 히쿠레오, 세이머스, 리아 리플리 등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다 함께 즐겨봅시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08년 8월 이후 마침내 WWE 세터데이 나이트 메인 이벤트가 MBC에서 생중계로 방영됩니다. 피콕에서도 동시 방영될 것이며 날짜는 12월 14일입니다. 또한 장소는 뉴욕 롱아일랜드의 나소 베테랑스 메모리얼 콜로세움이며 그곳은 1985년 세터데이 나이트 메인 이벤트가 최초로 열린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스 롤린스가 12월 14일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세터데이 나이트 메인 이벤트에서 대대적으로 출연 광고가 홍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스 롤린스는 적어도 그때쯤에 복귀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는 지난 8월 5일 러우에서 브론스 리드에게 여러 차례 쓰나미 공격을 당한 이후 부상으로 인해 여태까지 불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무릎 부상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디 로즈는 지난 레슬매니아 40 이후 몇 달 동안 WWE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지만 팬들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챔피언으로 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에 따르면 코디 로즈가 레슬매니아 41까지 WWE 챔피언십 타이틀을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추측했습니다. 즉 코디 로즈는 내년 레슬매니아 41에서 더락과 경기가 유력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경기는 WWE 챔피언십 경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로만 레인즈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9월 20일 스맥다운에도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는 코디 로즈와 함께 블러드라인과 맞붙을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데이브 멜처 오피셜이긴 한데 로만 레인즈가 서바이벌 시리즈 이전에 크라운 주얼에도 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쿠의 양아들이자 타마톤과의 친동생인 히쿠레오가 지난 6월에 신일본과 계약이 완전히 만료되었고 이후 WWE 데뷔가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데뷔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와 정보는 여전히 미정입니다. 히쿠레오가 한동안 WWE와 계약되어 있었지만 회사가 그를 등장시킬 완벽한 타이밍과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데뷔 시기는 2024 서바이벌 시리즈가 가장 제격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브 멜처의 추측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진 않습니다. 그래도 히쿠레오의 데뷔 가능성은 블러드라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벤트에 흥미를 더할 것입니다. 파이트풀 셀렉트 소식통에 따르면 세이머스가 WWE와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래 세이머스는 올해 안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제 단연 계약을 체결하여 당분간 회사에서 입지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세이머스는 지난 6월에 WWE 데뷔 15주년을 맞이했으며 어쩌면 앞으로 20주년도 채울 수도 있습니다. 리아 리플리는 최근 레슬링 클래식에 출연하여 저지먼트 데이의 분열로 인해 전 동료들과 불화를 빚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젠 그 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2년반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정말 슬펐어요. 저지먼트 데이는 저에게 정말 가족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제 커리어에 실제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편안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죠. 저지먼트 데이와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저지먼트 데이를 완전히 잔인하게 박살내는 시간이 가장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진정한 저지먼트 데이가 아니라 길거리 쓰레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쇼 마이클스의 출연 초청으로 인해 제이드 카길과 비앙카 벨레어는 10월 1일 CW 네트워크에서 선보이는 NXT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이드 카길은 최근 레슬리 존과의 인터뷰에서 비앙카 벨레어와 함께 활동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NXT에도 종종 출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13일 메건 디 스텔리언과
BTS의 RM이 부른 새로운 스맥다운 주제곡 네바 플레이가 현재 빌보드 디지털 판매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메건 디 스텔리언과 RM의 인기가 한몫했겠지만 WWE 영향력도 분명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믹폴리와 리키시는 최근 코미콘 북아일랜드 2024에서 전 상사였던 빈스 맥맨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대해 조심스레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믹폴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물론 WWE를 떠나 TNA에 들어간 이후로 그와의 관계는 다시는 똑같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에게 편지를 쓸 주소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저 그가 저를 선택해준 것에 감사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끼는 사람이 꽤나 불쾌한 일에 자네 그랜트의 성매매 및 학대 스캔들 등을 말하는 겁니다. 휘말렸다는 게 정말 유감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볼 때까지 판단을 미루겠지만 다행인 점 하나는 그가 무엇을 했든 하지 않았든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그가 레슬링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알 때까지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리키시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맥마은 가족과 오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빈스와 수십 년 이상 함께 했습니다. 사모아라는 작은 섬의 출신들과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그에게 감사드립니다. 맥마은 가문이 없었다면 저를 포함해서 아파와 시카, 로만 레인즈, 우소즈 등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빈스에 대한 존경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그의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고 나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저는 빈스 맥맨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9월 16일 러우 시청자 수는 155만 9천 명을 동원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143만 명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18세에서 49세 인구 통계에서는 0.49 레이팅 기록했으며 지난주에 0.45 레이팅보다 상승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한국 레슬 팬이 더 생겼길 바라면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